빅머니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타임경제연구소 이윤경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급 주체 동향 보시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을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치를 못 채우는 어닝쇼크의 실적 오늘 개장 이전에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 5조 1천억 원 대비 부진한 4조 4,300억 원대로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률 4분기 좀 부진해지긴 했습니다. 40%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지난해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죠. 현재 이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50조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5일 만에 매수세에 돌아섰는데 1월 14일에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에 가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한전 KPS에 대해서 3거래일째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공기업, 원전주, 배당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한화입니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회장님의 뚝심이 제대로 발휘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방산 쪽을 강화했었던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1조 9천억 원의 항공기 엔진 부품 수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화의 주가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기관의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 미래에셋대우, 다우기술에 대한 기관의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 쪽에서 팔고 있고요. 셀트리온까지 파네요. 그리고 삼성 SDI,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호텔신라, LG전자, 카카오, NC소프트, HLB를 팔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 분석 들어볼까요? 네, NC소프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증시 하락 속에서도 잘 나가던 NC소프트가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 면에서 모멘텀이 남아있어 매수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대표 게임 리니지 M의 장기 흥행 여부인데요. 리니지 M은 국내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에 성공했고 현재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게임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이런 작년 초에 여러 대형작들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상위권을 내어주지 않은 바 있습니다. 리니지 M의 하루 매출은 2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신작 모멘텀도 풍성합니다. 올해 2분기 리니지 M2 출시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온2, 블레이드 앤 소울2, 블레이드 앤 소울 M 등이 계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모두 원작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아마존과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까지 그 클라우드 게임 론칭 의사를 밝히면서 다소 정체되었던 게임 산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C소프트는 하반기 베타 테스트가 진행이 될 그 프로젝트 이제 이름이 TL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PC와 그리고 콘솔을 통합하는 게임으로 이제 개발 중이고 향후 개발되는 모든 게임은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 이 회사에는 성장 모멘텀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고점 경신에 실패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연일 음봉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47만 1,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가 51만 7,000원 선임을 감안하면 좀 단기적으로는 한 요 지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포털에서 검색되고 있는 종목 보시죠. IT주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검색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뉴로스와 EM코리아 오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아난티와 포스코 엠텍 올라와 있는데요. 아난티는 오늘장에 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만 원 선 조금 밑도는 29,500원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농과 아시아 종묘 같은 이런 비료주, 종료주 쪽도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검색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아시아 종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북주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업 관련된 대북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한국을 방문한 짐 로저스가 농업 부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했던 발언 때문인데요. 아난티 사회이사인 짐 로저스가 북한의 개방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밝힌 대표적인 투자자입니다. 아시아 종묘는 이날 23% 급등했고 또 장중에는 9,770원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북한이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 이 농업과 그리고 어업에서 나오고 있고 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농가 인구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비료나 토지 개간, 우수 종자를 도입해서 면적당 식량 작물 수확량을 높이는 것이 경제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 경협에 있어서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종묘와 같은 기업들의 폭발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 회사는 종묘 전문 기업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로도 유명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7%에 달하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과체 중심의 제품 믹스는 물론이고 성장성이 높은 자체 품종으로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잖아요.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종자주권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 안 나와도 사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일단 이슈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은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경협주로 묶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굉장히 지금 크리스탈 타입의 관용주 비료라든지 이런 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그간 종묘 업계에서도 이제 좀 시선을 받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런 대북 경협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있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 선까지 보시고 또 이제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종묘가 오늘 급등을 하는데요. 이전에 역사적인 저항선이 9,000원 수준이었어요. 역사적인 고점이. 그런데 이것을 뚫고 현재 9,660원 선, 이보다 더 레벨업되는 13,000원까지 내다보고 계시네요.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멈출 수 없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였고요. YN텍 가격과 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대표 수혜주. 삼성물산 주가 바닥을 통과했다. 기회의 2019년. 광동제약 2019년 수익성 소폭 개선을 기대한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삼성물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지금 주가가 이제 11만 원 선을 넘었는데요. 지난해 11월 말에 95,800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게 차익 실현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최근 3개월 내에 주가가 바닥을 통과했다. 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요.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 주가는 한 17만 원 선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삼성물산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삼바 사태와 삼성을 둘러싼 삼성물산 리스크를 동행하면서 지난해 말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물론 검찰 수사는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삼바 감리 이슈가 사실상 추가 악재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환경에서 좀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성물산 4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핵심 자산의 매각 진행과 그리고 자체 사업 실적 개선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에 힘입어서 이전보다는 월등히 향상된 재무 구조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지분 인수라든지 그리고 M&A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또 이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는 17만 원 선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1차적으로 4분기 실적 예상 대비 조금 부진했다고 하셨는데 무난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불확실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또 역시 주가 바닥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고요. 확보한 재무구조 개선에 이런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M&A까지 기대를 하고 있네요. 건설과 패션 쪽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시와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윤보미 아나운서입니다.